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반복문도 배우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돔을 ASM을 다루기 위해서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섹션, 이거 적지 마세요. 제가 시간 드릴 거니까. 3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DIV라고 쓰고, 여기는 뭐라 쓸까요? 그냥 박스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박스 달러. 테스트라 쓸까요? 테스트라고 쓰고 테스트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문구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폰트 사이즈는 한 5rem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1이라 쓸까요? 이렇게. 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 이제 요걸 했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ASML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ASML 요소를 분석할 때는 요게 이제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돔. 자, 돔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돔이라는 거는 이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했죠. 돔, 도큐먼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즉 문서객체 모델이라면 문서객체 모델. 그러니까 문서객체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ASML을 작성하고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얘네들 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돔 형태. 그러면 제일 최상단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최상단에는 ASML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뭐 헤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또 작성하게 되면 바디에는 여러 가지가 또 뻗어나갈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우리가 섹션을 3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섹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섹션들이 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또 뭐 div.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트리 형태라고 하는데 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특정 문법을 통해서 각각의 돔 트리에다가 있는 녀석들한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문법을 이제부터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솔 클리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저는 콘솔 로그라 해서 돔 요소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각각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문법들이 다른데 제가 여기다가 도큐먼트 쓴 다음에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쿼리 셀렉터.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섹션이라고만 쓰면 얘는 몇 개의 섹션이 검색될까요? 하나가 검색됩니다. 하나. 제가 여기다가 let 섹션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섹션이 검색하면, 근데 이 돔이라는 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섹션을 검색했다 해가지고 섹션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섹션의 자식들까지 같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돔 트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상위 부모 엘리먼트를 여러분들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자식 엘리먼트, 그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의 자식 다 검색되는 거예요. 다 검색.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여러분들이 쿼리 셀렉터라고 쓰게 되면 맨 처음에, 즉 모든 ASML 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발견된 섹션이라는 녀석을 뭐한다? 검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 셀렉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쿼리 셀렉터의 특징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 값을 찝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식 선택자 써서 테스트 뭐 1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클래스가 테스트 1인 녀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쿼리 셀렉터는 기본적으로 뭐 가능하다? 이 안에 내부적으로 선택자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ASML에서 ASML 엘리먼트 첫 번째 발견된 엘리먼트를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는 뭐다? 엘리먼트 검색 시
선택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섹션에 아래와 같이 검색하는 경우 섹션뿐만 아니라 뭐도 검색된다? 그의 자식, 후손 엘리먼트도 검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저는 섹션이라 안 쓸 거고 div라 좀 바꿔보겠습니다. 테스트라 할까요? 테스트 1. 그냥 div라 쓸게요. div. 자, div라 썼어요. 그럼 div도 지금 현재 ASML상에서 굉장히 많죠, 그죠? 얘도 div, 얘도 div, 얘도 div. 근데 무조건 뭐예요? 첫 번째 발견된 엘리먼트를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콘솔 로그에서 div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선택자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제가 섹션에 자식인 div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섹션에 자식인 div는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div 스타일을 입혀볼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적어주시고, 자, 얘를 레드라고 변경해. 그럼 레드로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해볼 거냐면, 자, 얘는 컨스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바꿀 일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검색한 녀석들은 요 div 값이 바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컨스트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얘는 이제 컨스트라 쓰고 div2라 써볼겠는데, 쿼리 셀렉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게 있어요. all. 쿼리 셀렉터 all. 근데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이렇게 써볼까요? 이번에는 테스트 1이라 써볼게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똑같죠? 테스트 1. 얘한테는 뭐라고 써볼까요? 얘는 폰트 웨이트를 볼드체를 줘볼게요. 그러면 글씨가 좀 더 굵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걸 하려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지금 이제 쿼리 셀렉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ll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전부를 검색하는 거예요. 전부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섹션의 자식, 뭐 섹션만 이렇게 썼고요. 그럼 섹션만 써본다 하더라도 원래는 섹션 하나만, 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검색이 됐는데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섹션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다 나와요. 보이죠? 근데 이제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얘가 반환되는 타입이 달라요. 자, 지금 보면 반환되는 타입이 뭐죠? 객체죠. 근데 여기 아까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런 모양. 얘 뭐예요? 배열입니다. 배열. 근데 배열인데 어떤 걸 반환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쿼리 셀렉터 all 같은 경우는 노드 리스트 객체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 리스트. 그러니까 노드라는 걸 뭘 노드라고 하냐면 요런 거 바디 뭐 섹션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드 선택을 해서 그 해당 노드를 변경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 뭐 바디 노드, 섹션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노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쿼리 셀렉터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쿼리 셀렉터 all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타입, 반환 타입 뭐다? 노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드 리스트 말하고,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는 ASML 상에 있는 이렇게 쓸게요. 섹션을 검색한다. 근데 그냥 섹션이 아니라 모든 섹션을 검색합니다. 모든 섹션. 그렇게 되면 지금 섹션이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자식 안에다가 테스트 3 자식 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몇 개가 나온다? 실행해보면 4개 나온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적절하게 어쨌든 써주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0번째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0번째 노드에다가 접근할 수 있고 1번째, 2번째 각각의 노드에다가 노드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0번째 접근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테스트 1. 그 다음에 뭐 1번째는 이렇게 2번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DIV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DIV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DIV-S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DIV-S라고 쓰는 이유는 DIV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DIV 몇 명 검색된다? 총 3명의 DIV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렇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한테 색상을 뭐 어떤 걸 특정 녀석들을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밑줄이 없지만 저는 밑줄을 반영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뭐 특정 하나만 골라가지고 스타일링 한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번째 뭐 스타일에다가 나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라고 바꾼다? 골드라고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째 녀석이 배경색이 골드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든 DIV들을 공통된 디자인을 줘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일반적인 CSS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CSS가 훨씬 더 편한 방법인데 자, 그러면 여기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용하여 DIVs 순회라고 해볼게요. 자, 포라고 쓰는 거예요. 포라고 쓰고 let i는 0 그 다음에 let 그 다음에 DIVs length라고 적어주시고 i 뿔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콘솔 로그 쓴 다음에 DIVs에 자 여기다 i번째 쓰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자 요소값에 이런 식으로 순회를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순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1번, 2번, 3번 요소값에 접근해서 얘네들이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모양새가 좀 희한하니까 통일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스타일이라 쓰고 뭐라 써볼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작성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자 보이죠? 모든 녀석이 밑줄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래서 DIVs를 이용해서 순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녀석한테 문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노드리스트를 반환하는 타입 있죠. 얘네들은 포이치 문법이 안 됩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더라도 지원을 안 해요. 노드리스트는 포이치 문법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let div라고 써볼게요. 자 for open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div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언더라인을 부여할 수 있다.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조금 더 얘가 편하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5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이제 쿼리 셀렉터 말고 얘는 반환되는 타입이 다르거든요. 얘는 이제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고 얘도 이제 해당 노드를 반환하죠. 노드 리스트가 아닌 노드를 반환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자 도큐먼트라 써고 자 get element by 이건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자동 완성을 쓰세요. 자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 네임. 자 태그 네임도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녀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얘는 선택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뭐 div의 자식인 뭐 섹션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div 섹션이면 섹션 그런 식으로밖에 검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써볼게요. 섹션. 컨스트 섹션.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뭐 섹션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볼 건데 섹션이 지금 이미 있죠. 섹션 2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거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죠. 그렇죠. 객체. 그러면 얘는 객체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밸류가 되는 거예요. 키값 형태로 반환이 된다. 왜? 요거는 노드 리스트가 아니에요. 반환 타입이 뭐죠? asml 컬렉션을 반환합니다. 컬렉션. 그러니까 컬렉션과 노드 리스트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다가 여러분들 선택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보이죠? 뭐 반환하나요? 아니요, 반환하죠.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ek션에 자식인 di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query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다? 반환 타입. 자, 반환 타입이라는 건 뭘 반환한다? 바로 asml 컬렉션을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특징 검색 시 엘리먼트 검색 시 선택자 사용 불가능. 자, 그래서 모든 어쨌든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객체 형태죠. 그럼 얘도 내부적으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여기다가 0번째로 접근하면 돼요. 왜? 우리가 키 접근할 때, 객체에서 키로 접근할 때 0번째, 뭐 그 다음에 1번째, 뭐 그 다음에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서 제가 스타일을 입혀놨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입히면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iv를 검색해볼까요? div. 그러면 여기다가 div라고 써볼게요. div. 마찬가지로 divs. 그러면 divs도 위에 있으니까 2라고 할게요. 콘솔 로그에서 divs2를 여러분 출력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온다? 모든 이제 div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div 총 3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0번째 접근할 수 있고, 뭐 1번째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0번째로만 접근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히는 건 똑같아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0, 1, 2니까 뭐 2번째는 얘죠. 그럼 얘한테 한번 배경색을 입혀볼 건데, 스타일이라고 적어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쓴다? 블루라 쓰면 당연히 블루라는 색상이 반영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get element by tag name. 그래서 asml 컬렉션을 반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element. 그럼 느낌상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get element class by class name이니까 뭘 반환한다? 그러니까 뭘 반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스트이니까 저는 테스트 2한테 접근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선택자 사용 불가능하다 했죠. 개수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이 안에서 선택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접근할 때 여기다 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돼요. 왜? 못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에러 나요. 이렇게 못 쓰는데 근데 왜 못 쓰냐면 어차피 여기 클래스 네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쓰면 알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이거를 클래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는 const test2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서 test2 출력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출력해보면 자, 보이죠? asml 컬렉션. 그러니까 get element by tag name이랑 tag name이 아니라 query selector랑 확실히 다르죠. 왜냐면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쿼리 셀렉터가 있고 올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노드 하나만 반환을 하는 반면에 얘는 요거를 컬렉션 자체로 반환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환 타입은 뭐다? 다 asml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예요? 특징 클래스 이름으로 검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테스트 2한테 디자인을 입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스타일을 얘네 컬러라 살까? 컬러는 핑크라 써볼게요. 근데 요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우리가 얘는 객체죠, 그죠? 지금 얘는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0번째 0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객체에 있는 속성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했어요? 0번째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괄호 열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요. 개수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무조건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 핑크색으로 바뀌었는데 좀 색상이 그러니까 그린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무조건 0번째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냥 테스트만 쓰시면 안 돼요. 테스트 2만 쓰면 접근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저는 이번에는 아이디를 추가할게요. 아이디. 얘는 테스트 3라고 아이디를 좀 부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또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있어요. 자, 그러면 id는 여러분 HTML상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얘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샵 안 붙입니다. 그냥 테스트 3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div를 검색하던 뭐 div 섹션을 검색하던 아니면 테스트를 검색하던 얘네들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자가 가능해요. 만약에 그럼 id로 접근한 다음에 id 같은 경우 뭘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샵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테스트만 3만 써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id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름만 적어줘도 상관이 없다. 자, const test 3. 자, 그러면 얘는 출력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얘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노드를 반환하거든요. 노드. id로 접근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노드를 반영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HTML상의 id는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노드를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뭐예요? id를 id로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HTML 컬렉션 반환하는 거고. 자, 그래서 테스트 3 같은 경우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저는 테스트 3 얘는 0번째 굳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테스트 3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폰트 사이즈를 얘는 좀 키워볼까요? 7, RE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조금 글씨가 커진 거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div를 검색을 해가지고 모든 이제 div를 검색해서 디자인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도 반복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녀석들은 이제 포이치문을 사용 못한다 했는데, 근데 얘는 포이치문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냥 get element by 태그 네임 쓸게요. document get element by 태그 네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div를 검색할 거고 const divs 그냥 3라 쓸게요. 연습하는 거니까 콘솔 로그에서 divs 3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도 이제 이렇게 나오네. HTML 컬렉션 바로.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포이치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divc 포이치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div가 들어가는 거고, 뭐 여기는 뭐 인덱스가 들어가겠죠. idx를 씁시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div들만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div들만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자, div3 포이치? 노드 리스트가 반환이 안 되나? 잠깐만요. 제가 순간 헷갈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자, 얘를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HTML 컬렉션이 지원을 안 해야 되는가? 자, 여기다가 얘를 다시 해볼게요. 또 막 여러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div에서 div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포이치문을 지원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순간 헷갈렸던 게, 잘못 설명된 게, 노드리스트가 포이치문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ASML 컬렉션이 포이치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요거는 제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ASML 컬렉션을 반환하는 녀석들은 뭐가 안 된다? 포이치문으로 접근하는 게 안 된다. 요거 이제 제가 하나 잘못 설명드릴 뻔했네요. ASML 컬렉션은 포이치문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노드 리스트는 포이치문을 지원하지만 ASML 컬렉션 타입을 반환하는 뭐 태그 네임, 클래스 네임 얘네들은 뭘 못 쓴다? 포이치문 못 씁니다. 포 오브까지는 쓸 수 있어요. 포 오브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포이치문을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다행이죠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특정 요소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포이치문은 지원한다는 거 적어 놓고도 잘못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